21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A, B, C, D에 대한 농식품을 매칭시킨 다음에 다시 선지를 해결하는 유형으로, 이런 유형을 저는 이제 기본 강의 때 매칭 결합형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죠. 이 유형은 안 푸는 게 낫긴 해요. 매칭을 하고 다시 문제를 한번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보통 이하로 걸리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매칭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기억 선지를 풀려고 쳐도 21년 소비 분야 일평균 어육류 폐기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육류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A, B, C, D 중에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칭을 먼저 시키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조건들, 정보를 통해서 매칭을 시키려고 보면은 기타를 제외하고 2016년 대비 21년 제조 분야의 농식품 폐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농식품은 채소류이다. 이걸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채소류인지. 농식품 폐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제조 분야니까 이게 이렇게 증가한 거, 이게 이렇게 증가한 거, 이게 이렇게 증가한 거. 근데 그냥 증가한 증가량을 묻는 게 아니라 이 합계 대비 차지하는 비중, 이 비중이 증가한 정도로 묻는 거기 때문에 합계가 변했다는 사실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비율을 구할 필요는 없고, 여기 끼치는 영향력은 이 분자의 사이즈랑 변화폭, 이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게 있으면은 상당히 꼼꼼히 비교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수리적으로 따지면은 44.7분의 16.9 빼기 54.7분의 12.7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는 감소했으니까 아니라 치고 D 같은 경우에는 4.6, 5.8이니까 이 분자 자리가 5.8, 4.6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사실 바로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 수치의 사이즈랑 증가폭이 둘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A만 증가한 게 A랑 D밖에 없고 A가 사이즈도 크고 증가폭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비중이 제일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채소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타를 제외하고 16년 대비 21년 제조 유통 분야 소비의 각 분야에서 모두 증가한 농식품은 어육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모두 증가한 거, 제조 유통 이 모든 항목이 모두 다 증가한 거,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가한 걸 다 찾아보면은 찾다 보면은 채소를 빼고 다른 것만 찾으면 되죠. B, C, D만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건 뭐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냥 바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가 어육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보면은 기타를 제외하고 21년 소비 분야 연간 폐기량이 가장 적은 농식품은 과일류이다. 21년에 소비 분야의 연간 폐기량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겠죠. 더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적은 거는 딱 봐도 눈에 띄게 이 항목 4개가 작죠. 이 항목 4개가 홀로 이제 이렇게 98처럼 작은 기고 나머지는 다 큰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이게 제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과일류. 그 다음에는 남은 게 이제 C가 공류죠. C가 공류. 이렇게 매칭을 하고 나면은 푸는 건 간단해요. 기억을 푼다 치면은 소비 분야 일평균 어육류 폐기량은 300톤보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소비 분야의 일평균 어육류 폐기량 이거는 21년에 어육류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거 합이 300톤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비교를 덧셈 비교형이죠. 여러 수 덧셈 비교요. 덧셈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더하면 돼요. 이런 거는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자리 수부터 더하고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18, 2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200은 만들었다. 200은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남은 것들을 활용 다 더했을 때 100을 넘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남은 게 지금 83. 이쪽 남은 게 83이고 9랑 9가 남았으니까 또 18 이상 올라갈 테니까 이거는 300톤이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억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디귿이랑 리을은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귿이 틀리고 리을이 맞고 이렇게 돼가지고 답이 4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22번
1번 21년 화재 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발화 요인은 제품 결함이다. 화재 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발화 요인. 그게 지금 제품 결함이냐고 했으니까 제품 결함 묻는 항목인 제품 결함을 보면 이미 6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나머지들은 어떻지 하고 나머지들을 차근차근 봐도 다 한번 봐도 60%까지 증가했을 만한 애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손쉽게 이게 가장 큰 게 제품 결함일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2번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중에 발화 요인이 부주의인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중에 발화 요인이 부주의인 화재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전체 대비 부주의의 비중, 전체 대비 부주의의 비중, 전체 대비 부주의의 비중, 전체 대비 부주의의 비중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21년이 20년보다 크다. 분수 비교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는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10%도 안 되게 줄었는데 분자는 많이 줄었어요. 10%보다 훨씬 크게 줄었죠. 그래서 비중은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 안에 부등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1년이 20년보다 크다는 말은 틀렸다. 이 문제도 2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죠. 아주 쉽게 특히 나왔어요. 1번, 2번만 푼다고 했을 때는 30초 안에 해결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3개 뭐 이런 것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도 뭐 전년 대비 감소한 발화 요인을 세는 것에 불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5번만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했는지 이게 이것 대비 6% 이상 감소했는지 제가 증가율 감소를 어떻게 보라고 했죠? 편차를 보라고 했어요. 편차가 뭐예요? 콤마를 사이에 두고 24 정도의 편차가 나요. 24는 38,659에 6%가 되느냐 안 되느냐 6%를 곱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예쁜 수랑 비교를 하면 되죠. 24, 46이 24예요. 그럼 출발하는 수가 4만이었을 때 24 정도가 24 땡땡이 6% 정도였을 텐데 이 수는 4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6% 이상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 정도가 6%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다. 자, 넘어가 볼게요. 23번으로 23번 자 1번 20년 대비 21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축종은 유구이다. 20년 대비 21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축종이 유구인지 소득은 유구가 나와 있어요. 377, 682 막 한 2배 정도 증가했죠. 2배 좀 안 되게 대충 보시고 나머지 애들을 가볍게 훑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순간 보이는 게 이 21과 4 아주 크게 증가한 4와 21을 보면 5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걸 찾는 건데 틀렸죠. 2번 21년 한우 번식후의 사육비는 20년보다 적다. 사육비를 찾으려고 항목을 보니까 사육비란 말은 없어요. 그러면 각주에 있나 보니까 각주에 있어요. 각주에 뭐라고 있죠? 이 사육비는 총 순수익 마이너스 총수입이 그러니까 순수익이 총수익 마이너스 사육비니까 사육비를 이렇게 넘긴다 치고 순수익이 이렇게 간다 치면 사육비는 총수입 마이너스 순수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이 총수입 마이너스 순수익의 개념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우 번식후의 경우에는 총수입 마이너스 순수익, 총수입 마이너스 순수익 이거를 20년과 21년을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값을 3184와 518을 빼서 2000 몇백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변화한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변화한 정도와 플러스 요소가 변화한 정도를 비교하는 거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요소는 4, 50밖에 안 변했어요. 플러스 요소는 몇 백이나 변했어요. 마이너스가 커진 정도보다 플러스가 커진 정도가 크다. 이건 무슨 얘기다? 21년이 더 크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로로 제가 비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업 시간에. 3번 20년의 경우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은 축종은 2개이다. 사육비가 총수입비. 또 위에 지금 보면은 사육비가 안 나와 있죠. 사육비가 안 나와 있어서 밑에 또 다시 사육비를 보니까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다는 얘기는 순수익이 마이너스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20년에는 하나밖에 없죠. 2개 있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다. 자 4번 21년 일반비는 젖수가 6의 2배 이상이다. 일반비도 위에 보면 항목에 없기 때문에 밑에서 보니까 일반비는 또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을 해주면 소득이 넘어와서 총수입 마이너스 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일반비는 젖소가 이거고 유구는 이건데 젖소가 유구의 2배 이상인지를 물은 거예요.
대충 보세요. 대충 보면 이거는 뭐 4,800 이렇게 4,000 이상인데 얘들은 어때요? 8,000이 안 되죠. 딱 봐도 6,000 몇백 이렇게밖에 안 되죠. 당연히 2배 이상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내급비가 가장 많은 축종은 젖소이다라고 했는데 내급비가 또 위에 항목 중에 없으니까 밑에 보면은 내급비는 또 넘기면은 사육비 마이너스 일반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급비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일반비가 넘어오니까 사육비 마이너스 일반비인데 사육비도 일반비도 위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두 개를 활용해야죠. 선생님 이걸 컨트롤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육비는 뭐 총수입 마이너스 순수입 막 이런 식으로 적고 이것도 적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저는 그냥 머리로 했어요. 어떻게 머리로 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육비 마이너스 일반비인데 지금 사육비도 넘겨야 되고 일반비도 넘겨야 되잖아. 넘긴 대신 얘네들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소득이랑 순수익도 다 그 오른쪽 변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넘기고 나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사육비 마이너스 일반비인데 어느 쪽이 순수익이랑 소득 중에 어느 쪽이 마이너스 요소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안 그래도 마이너스 요소로 넘어와 있을 테고 소득도 넘어와 있을 텐데 사육비 마이너스 일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소득 부분은 플러스가 될 거란 얘기예요. 소득 부분 플러스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순수익이란 얘기죠. 소득 마이너스 순수익의 식이 될 거라는 걸 머리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득 마이너스 순수익들을 비교한다 치면은 가장 많은 축종은 젖소이다라고 해서 젖소를 보면은 한 1200 정도 크고 1200 언저리 되는 애가 뭐 이 정도밖에 없죠. 한우 비유고. 근데 얘는 1200이 안 되고 이건 1200을 넘으니까 가장 많은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옳은 걸 고르라고 했죠? 기억. 20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19년보다 많은 유형은 2개이다. 20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19년보다 많은 유형. 이게 이거보다 많은 유형. 그냥 단순히 찾으라는 거죠. 하나. 또 내려가 보니까 둘, 셋. 세 개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기억은 틀렸기 때문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 2번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은 일평균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19년보다 많다. 일평균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20년과 19년에 했는데 20년이 19년보다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가로값을 구하려면은 전체에다가 나머지를 다 빼야 되잖아요. 이 전체에다가 나머지를 빼야 되는데 이걸 빼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전체의 변화폭과 나머지의 변화폭을 비교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는 얼마나 변했어요? 4,300 정도 업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은 어때요? 이 나머지를 본다 치면은 나머지는 제일 큰 거인 건설 폐기물에서 4,300 정도를 이미 커버했는데 중요한 건 나머지 그 4,300 말고 나머지들이 좀 커지긴 한데 여기서 좀 많이 감소해서 300. 음식물 폐기물이 이쪽이 300이나 감소했는데 나머지 이 얘네들로는 그 300만큼은 못 채우죠. 여기서 4,300으로 쌤 쳤어도 여기서 300 감소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증가한 정도보다 나머지가 증가한 정도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체가 증가한 정도보다 나머지가 증가한 정도가 더 작다. 이 재활용량이 들어갈 공간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재활용량이 들어갈 공간이 커졌다. 그래서 20년이 19년보다 많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한번 볼게요. 20년에 연간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 100만 톤 이상이다. 재활용량이 100만 톤 이상이지. 20년에 연간, 근데 지금 이거는 일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재활용량을 365를 곱하면 연간이 되겠죠. 2539.7 곱하기 365를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죠? 누구도 이걸 구해서 계산하라는 말은 한 적은 없어요. 뭐라고 했다? 100만 톤 이상인지 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톤이라면 비교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상적인 수를 만들면 되겠죠. 100만 톤이라는 수별을 만들어내면은 단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100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곱셈이랑 이 곱셈을 비교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539끼리는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는 10% 이상 차이 나죠. 그럼 이렇게 우변이 더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0만 톤이 안 될 것이다.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하지만 4번 문제 답은 나왔지만 4번 리을 선지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비중 비교형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년 건설 폐기물 재활용량은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량보다 50%포인트 이상 높다. 재활용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 률은 뭐지? 하고 보니까 량이잖아요. 률은 밑에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대비 일평균 폐기물 재활용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교하라고 하는 거는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이니까 건설 폐기물 이거 대비 이거, 사업장 이거 대비 이거를 분수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분수끼리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걸 물은 거예요. 근데 작은 거는 위가 더 작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죠? 제가 작은 수의 50%를 그냥 올려주라고 했어요. 2303의 절반인 115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삼이 위에 1150 뭐 이 정도 더해져 있다 생각하면은 2082가 될 거 아니에요. 2303 대비 2082의 비율과 이 비율을 비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왜 그런지 이런 건 다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했으니까 계속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왜 이게 가능한 건지. 자, 이쪽 부분은 90%가 넘는데 이쪽은 9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밑에 쪽이 더 크게 되고 따라서 50%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4번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25번으로.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자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연도별 전체 보호관찰 접수 성별 인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연도별로 보호관찰 접수 인원이 있는데 성별 인원이라고 했으니까 보호관찰 접수는 이게 소년, 성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성별로 따지려면 남성을 더해야 되고 여성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해서 비교하게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더해서 비교하게 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하고 해서 뭐 적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답이 있으니까 이게 답일 거 아니에요. 맞다면 답이 있으니까 답을 보고 위에서 확인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 2016년은 84가 맞는지 21 더하기 63 84 맞네. 이건 93 맞나? 19 더하기 74 94 맞네. 93 맞네. 뒤에 거 한 자리로 넘어갈 테니까 112로 보면은 18 94 대충 110이 맞네. 이건 110 맞나? 17 93 110 맞네. 100일 맞나? 16 85 100일 맞네. 선생님 이렇게 앞자리만 가지고 수업을 해도 앞자리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콤마 뒷자리에서 오류가 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런 건 그래서 이제 표차트 전환형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밀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밀도로 판단할지 그게 표차트 전환형의 난이도를 갈라요. 그리고 표차트 전환형에서 공부해야 되는 전부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나면은 이 표차트 전환형이 틀릴 때 이제 얼마나 크게 틀리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하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두 자리, 뒤에 세 자리 이 정도는 확인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가볍게 앞에부터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패턴으로 이 여성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뭐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은 맞아요. 니은 기억이 근데 맞으면은 이렇게 돼서 니은 볼 필요가 없고 디귿만 보면 되죠. 니은을 본다 치면은 이거는 소년 남성, 성인 남성 보호관찰 접수 인원이니까 소년 남성, 성인 남성, 소년 남성, 성인 남성 이런 거니까 이것도 리드미컬하게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21, 19, 18, 17, 16, 21, 19, 18, 17, 16, 63, 73, 94, 83, 85, 63, 73, 94, 84, 85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소년 남성이 맞았는지 제대로 확인해주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관찰 접수 있는 구성비 2020년에 구성비라고 하는 건데 네 분류로 쪼개놨죠. 어떤 네 분류로 쪼개놨죠 지금? 소년 남성, 성인 남성, 소년 여성, 성인 여성. 결국 이 네 숫자의 전체에 대한 구성비를 묻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숫자를 보자마자 이게 보인 것 같아요. 4배. 이 남성, 여성의 4배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년 남성이 소년 여성보다 4배 정도 되는 4배 조금 안 되는지 보자. 근데 소년 남성이 소년 여성보다 4배 훨씬 넘게 크죠. 2008, 14.8이니까 이건 틀렸다. 쉽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4번 틀렸다. 자, 그래서 리엘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소년 보호 관찰 접수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했는데 연도별 소년 보호 관찰 접수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그래서 이런 거는 증가율 같은 걸 비교할 때는 이제 답은 나왔지만 그냥 가볍게 다시 공부 삼아서 보자면은 소년 보호 관찰 접수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17년 같은 경우에는 16.9% 증가했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줄었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로 틀렸다.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16.9%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8, 1에 69. 성인 이
이거거나 성인 남성 이런 데서 지금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아닌가? 성인 전체인가? 어쨌든 이런 수치들을 활용하게 뭐 한 것 같아요.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틀리는 거 확실하게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간단하게 확인하시더라도 오차 없이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